잔잔한 옛 가요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나 혜은이의 감수광 같은 그 시절의 향수를 자아내는 멜로디가 우리의 마음을 차츰 과거로 이끌어갑니다. 화면에는 1980년대 한국의 농촌 풍경이 펼쳐집니다. 정겨운 초가집 농가 밭이 끝없이 이어진 들판, 그리고 굽이굽이 이어진 시골길. 그 길 위로 지게를 진 아저씨가 걸어가고 개구리 소리와 매미 소리가 어우러진 자연의 합창이 들려옵니다. 대한민국의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한 가족과 이웃들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담아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원일기입니다. 1980년 10월 21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무려 22년간 총 4,566회에 걸쳐 방영된 이 작품은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 한국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온 가족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아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그 시간.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며 어머니는 바느질을 하며 아이들은 숙제를 잠시 멈추고 화면 속 일용인의 가족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은 드라마를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것이었죠. 오늘은 그 시절을 다시 떠올리며 명장면과 함께 우리의 추억을 되살려보려 합니다. 세월이 흘러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때의 따뜻함과 순수함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장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화면에는 김일용과 김보선이 마당에서 옥수수를 까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일용이의 순박한 표정과 보선이의 다정한 미소가 그대로 우리 곁에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 같았습니다. 일용이네 가족의 일상 대화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함 속에서도 깊은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일용이가 농사일로 고생하며 툴툴거리면 보선이가 다독이고 아이들이 끼어들어 소란을 피우는 모습.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죠. 아버지, 이번엔 또 뭘 심으실 거예요? 아들 덕구의 물음에 일용이가 답합니다. 농사는 하늘이 짓는 거요. 우리는 그냥 정성만 다할 뿐이지. 이런 대화 속에는 그 시대 농민들의 삶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겸손함, 가족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가족들의 신뢰. 보선이가 된장찌개를 끓이며 중얼거리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집 식구들은 왜 이렇게 먹성이 좋은지. 아침에 해놓은 밥이 벌써 떨어져 가네. 하지만 그 투덜거림 속에는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이 묻어났죠. 부족해도 나누어 먹고 힘들어도 함께 견뎌내는 그런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시청률 70%를 기록하며 전 국민의 일상 대화 속에 함께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날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사람들은 어제 본 전원일기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일용이가 그러던데. 로 시작되는 대화가 전국 곳곳에서 들려왔죠. 화면이 전환되면서 젊은 연인 기촌과 복길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수줍음 많은 청년 기촌이 복길이에게 마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모습, 그리고 그런 기촌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살짝 미소 짓는 복길이의 표정. 그들의 사랑은 요즘의 드라마처럼 화려하거나 자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박하고 순수했죠. 기촌이가 복길이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 밤새 고민하는 모습, 마을 우체국까지 가서 편지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에 혹시 복길이가 답장을 했을까 하며 다시 우체국을 들르는 모습. 이런 장면들이 당시 젊은 연인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복길이가 기촌이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 기촌이가 복길이를 위해 산에서 직접 따온 산나물. 이런 작은 선물들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작은 마음들의 모음이라는 것을 말이죠. 두 사람이 마을 뒷산에서 함께 석양을 바라보며 미래를 꿈꾸는 장면은 지금 봐도 아름답습니다. 기촌아, 우리 언제까지나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복길이의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시청자들이 눈시울을 적셨는지 모릅니다. 순수한 사랑, 변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미래에 대한 꿈.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사랑 이야기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전원일기의 또 다른 명장면은 바로 어머니들의 잔소리 장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잔소리는 짜증스러운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지혜로웠죠.
보선이가 아이들에게 하는 훈계를 들어보면 그 속에는 삶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덕구야, 공부가 전부가 아니란다. 하지만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려면 지금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 이런 말들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떡국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들은 잊을 수 없는 명장면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 어머니가 가족들의 건강을 걱정하며 이것저것 챙기는 모습. 이런 장면들을 보며 시청자들은 자신의 어머니,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로 시작되는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는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후손들에게 전하는 삶의 교훈이었습니다. 힘들었던 시절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가족을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복을 찾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젊은 세대는 인생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아픈 가족을 돌보는 장면들도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밤새 간병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돌보는 모습,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몰래 자신의 장신구를 파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며 우리는 모성애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전원일기의 백미는 바로 마을 장터 장면들이었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농산물도 팔고 생활용품도 사고 서로의 안부도 묻는 그 공간. 그곳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해프닝들은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김씨 아저씨가 자신이 기른 무를 자랑하며 이런 무는 서울 백화점에 가도 없어 라고 외치는 모습, 박씨 아줌마가 콩나물을 팔면서 우리 콩나물은 어제 길러서 오늘 따온 신선한 거예요 라고 홍보하는 모습. 이런 순수한 자랑들이 미소를 자아냈죠. 하지만 장터는 웃음만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눈물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농사가 잘못되어 팔 것이 없는 농민의 한숨, 생활이 어려워 물건을 살 수 없는 이웃의 처지. 이런 어려움들을 마주할 때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위로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은 한 할머니가 팔던 계란이 모두 깨져서 울고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그 할머니를 도와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지시한 사람 없이 자연스럽게 손을 내미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 정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장터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다양한 인물들이 만나는 공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농민도 있고 상인도 있고 가끔은 도시에서 온 손님들도 있었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대화하고 교류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배웠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확성기를 들고 마을 소식을 전하는 장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내일 오후 2시에 회의가 있으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지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드는 모습. 그 속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참여와 소통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9만 7,080년대 한국 농촌의 모습과 가족의 강조. 전원일기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970년대와 1980년대 한국 농촌의 생생한 기록이었고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담은 역사서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했고 농촌은 점점 고령화되어 갔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전원일기는 농촌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그려진 농촌의 모습은 결코 이상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과 어려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의료시설의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들도 솔직하게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가족애에 대한 묘사는 전원일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모습, 어머니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나누는 모습.
이런 장면들을 통해 우리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전원일기에서 자주 다뤄진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세대 간의 갈등과 화해였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는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했고 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는 전통과 관습을 중시했고 부모 세대는 가족의 안정을 우선시했으며 젊은 세대는 개인의 꿈과 자유를 추구했습니다. 이런 서로 다른 가치관이 충돌할 때 가족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드라마는 이런 갈등을 일방적인 양보나 굴복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통해 화해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의 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손자가 할아버지의 지혜를 인정하는 모습. 이런 상호 이해와 존중의 과정을 통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당시 한국 사회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많은 가정이 세대 간 갈등을 겪고 있었고 전원일기는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했습니다.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전원일기가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한국인 특유의 정과 공동체 의식을 잘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주의가 확산되기 시작하던 시대에 드라마는 여전히 중요한 우리의 문화적 가치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모습,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모습,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는 모습. 이런 장면들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잔치가 있을 때 마을 전체가 하나가 되어 준비하고 즐기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모두가 참여하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역할을 나누어 맡는 모습. 그 속에서 우리는 나눔과 배려, 그리고 함께하는 기쁨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은 단순한 향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필요한 가치였고 전원일기는 이런 가치들을 잃지 않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경제적 풍요로움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따뜻함과 연대감이 없다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전원일기를 보던 추억이 있으신가요? 매주 화요일 저녁만 되면 온 가족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아 일용인의 가족의 이야기에 빠져들던 그 시간들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 할머니 무릎에 누워서 전원일기를 보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드라마 속 할머니와 자신의 할머니를 비교해보며 우리 할머니가 더 예쁘다고 생각했던 순수한 마음. 그리고 할머니가 드라마를 보며 눈물을 훔치시던 모습을 보고 어린 마음에도 뭔가 뭉클함을 느꼈던 기억들.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과 함께 전원일기를 보며 대화를 나누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저런 시골에서 살면 좋겠다고 말하는 아이에게 부모님이 시골 생활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라고 설명해 주시던 모습. 그런 대화를 통해 삶의 현실과 이상에 대해 배우게 되었죠. 젊은 연인들에게는 기촌과 복길이의 사랑 이야기가 특별한 의미였을 것입니다. 화려한 데이트보다는 진심 어린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작은 선물에도 감동할 수 있는 순수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들의 사랑을 통해 배웠습니다. 혹시 전원일기를 보고 연인에게 편지를 써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머니들에게는 보선이의 모습이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모습, 때로는 잔소리를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랑,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수하려는 마음. 그런 모습을 보며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고 또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들에게는 일용이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을 것입니다. 말수는 적지만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족 앞에서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 하는 모습. 그런 일용이를 보며 아버지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원일기의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가족들과 함께 웃었던 장면인가요? 아니면 혼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던 장면인가요? 그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그때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추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중한 공감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추억은 함께할 때 더 빛나니까요. 혼자만의 기억으로 간직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따뜻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어 보면 어떨까요? 일용이가 밭에서 일하는 모습, 보선이가 저녁 준비를 하는 모습, 기총과 복길이가 함께 걷는 모습, 마을 사람들이 장터에서 웃고 있는 모습. 이 모든 장면들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시절의 순수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원일기 속 한 장면 한 장면은 곧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드라마 속 인물들의 기쁨과 슬픔, 희망과 좌절, 사랑과 이별.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에 그토록 쉽게 공감할 수 있었고 그들의 감정에 함께 웃고 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방영된 전원일기는 단순히 드라마의 역사를 바꾼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와 가치관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이웃에 대한 사랑,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단순하지만 진실한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준 작품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전원일기의 재방송을 보면 그 시절의 감동이 그대로 되살아납니다. 세월이 흘러 많은 것이 변했지만 사람의 마음만큼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여전히 우리는 사랑을 갈구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진실한 관계를 추구합니다. 전원일기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이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정한 행복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